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이나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 고통은 아마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살아보며 얻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론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사람을 믿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연구실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을 했고 동료들과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웃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가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참 조용하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예전처럼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멀어졌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순간에 침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시기하는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나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하지만 긴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조금 다른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반드시 배신이나 악의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군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이 스스로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처럼 말입니다. 잎이 떨어질 때 나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얽혀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남을 사람만 남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내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기대를 함께 얹어놓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위해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가 우리를 배신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뒤로 나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요즘 사람들과의 거리가 예전보다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전화가 줄어들고 약속이 줄어들고 예전처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란 사람을 천천히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한 가지 질문을 오래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왜 서로에게 그렇게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눈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도 진심으로 대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애쓰면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위해 애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사람의 변화보다 나의 상처에 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기쁜 일과 어려운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형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선택이 갈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을 먼저 지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나는 오랫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밤이 되면 그 일을 떠올리며 혼자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30년의 시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일까? 그러나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 나는 그 일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선택은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나는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상처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에 올려놓은 기대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었을까? 아마도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다고 해서 마음의 방향까지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서 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서 완전한 믿음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너무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습이 그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람을 조금 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도 실수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에 크게 상처받지 않게 되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이가 들며 얻는 가장 조용한 지혜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완전히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심하지도 않는 마음 말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우리는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나는 사람 사이에서 또 하나의 조용한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마음의 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벽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나누어야 진짜 관계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나는 내 일처럼 나섰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가능한 한 거절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상대가 편안해 보이면 나도 기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작은 자부심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던 시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 도움을 고맙게 여기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 열심히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고마움보다 익숙함을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조심스럽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변화를 보며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그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참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사정상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조심스럽게 거절의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간 표정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존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친절을 보여주면 그것을 점점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행동이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누군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익숙함에 쉽게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겪은 뒤 나는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을까? 왜 나는 모든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믿었을까? 그리고 왜 나는 거절하는 일을 어려워했을까? 그 질문을 오래 붙잡고 생각한 끝에 나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음만큼이나 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너무 멀면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이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이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나는 그 이후로 조용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필요한 말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모두 열어두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탁이 오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가 예전보다 차가워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계가 분명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로 남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오래된 인연으로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몇 사람만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보다 몇 사람과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사실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조용해질 것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씩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 삶에 조용한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울리던 전화가 어느 날부터는 한참 동안 조용합니다. 주말이 되면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던 시간이 어느새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혼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을 정리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종이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책장에 가득하던 책들을 천천히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 공간에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을 하던 자리였고 동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인지
아니면 허전함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고요함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앉아 있으면 괜히 마음 한쪽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나는 그 감정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요함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지 않을 때 느끼는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내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조금씩 연기를 합니다. 완전히 솔직해지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가까운 친구 앞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을 모두 보여주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켜두고 앉아있기도 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책장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겨울에 몸이 아파 몇 달 동안 집에서 조용히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하루에 1시간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떠올랐고 괜히 마음을 다치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조용히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억은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나 자신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순간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나 사이에 대화만 남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고요함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조용한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면 그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당신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람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한 평온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진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나는 삶에서 가장 늦게 배우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남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쁜 시간을 오래 살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다음 일을 향해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세월은 이미 멀리 와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둘러 지나왔던 시간들이 조용히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 붙잡으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내가 이루었다고 믿었던 일들도 어느 순간 다른 일에 밀려 조용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오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흐른 뒤에서야 아주 단순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보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누구에게 마음을 건넸는지가 더 깊이 남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아주 평범한 장면들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따뜻한 국을 함께 먹던 순간,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누어 쓰며 걸어가던 길,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조용한 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그 장면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의 큰 사건보다 어느 날의 작은 장면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따뜻했던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를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서둘러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일을 해야 하고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었던 시간,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던 순간,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걱정해 주었던 기억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세상은 늘 더 빠르게 움직이기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우리는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성공의 장면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던 사람, 내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긴 여행과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에서 출발하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서로를 만나 함께 걷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때로는 짧은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들어주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삶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들이 이어져 만들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신과 내가 서로를 잠시라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